안녕하세요. 이제는 독서 제재별 행동 강령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까지 화이팅해서 잘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볼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정말 많은 문과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제재인데요. 사실은 이과 학생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원리나 기술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지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설명서와 굉장히 비슷해요. 설명서를 보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가 나와 있죠. 과학기술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데 어떠한 구성 요소들로 그런 원리가 진행되는지를 설명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읽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동 강령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행동 강령은 낯선 용어의 정의는 읽고 넘어간 뒤에 예시로 이해하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개념이나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런 개념의 정의를 설명해줬다고 해서 그 문장을 읽고 단번에 이해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의를 읽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에 얽혀있지 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뒷부분에서 예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 행동 강령은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자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정말 많은 구성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지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강령은 진행 과정은 넘버링 하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 지문은 설명서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1번 어떻게 하세요? 2번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와 있죠. 그러면 과학기술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진행 과정이 나왔다면 단계별로 끊어주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진행 과정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같이 볼 지문은 2019학년도 6월 평가원에 출제되었던 LFIA 키트의 원리와 특성입니다. 이 지문의 1문단에서는 LFIA 키트에 이용되는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과생이라면 이 항원 항체 반응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 문과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나 이거 처음 봤어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생소한 개념인 거죠. 이 문장에서는 그냥 다짜고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에서 이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겠죠. 출제자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면 항원 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이해는 구체적으로 해주는 문장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낯선 용어가 나오면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문의 2문단을 보면 LFIA 키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문에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지 않고 그냥 진행 과정 속에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스스로 진행 과정 속에서도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을 보면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가 결합 패드를 거쳐서 반응막을 지나 흡수 패드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진행 과정에 해당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 과정은 넘버링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끊어준 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넘버링을 하고 설명서를 읽듯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의 지문을 한 가지 더 같이 볼게요. 이번에 볼 지문은 2023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지문의 1문단을 보면 기초 대사량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런데 역시 이 한 줄의 정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장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을 보면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해는 이 부분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단을 보면 열량과 체표 면적,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갖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열량과 체표 면적이 비례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요소들은 그냥 이런 애들이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단을 보면 L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도 역시 진행 과정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아까 했던 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순서를 붙여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모든 분야의 제재 행동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동 강령을 함께 보고 나서 조금 체화가 되신 것 같나요? 사실 이런 행동 강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기 직전에 이런 행동 강령을 적어두고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험지를 딱 펼쳤을 때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 지문 만났을 때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침착하게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약한 행동 강령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 적어두고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야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신 것 같나요? 사실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가장 떨리는 순간이 국어 시험지를 넘기기 직전이죠. 왜냐하면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국어 시험을 치기 전에 이 행동 강령들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험지를 딱 펼쳐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에 맞는 태도로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긴장도 덜 되고 침착하게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강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행동 강령이 비로소 독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능을 치러 가면 정말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시험을 친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이러한 행동 강령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반복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태도가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독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